100대 과제는 절대로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 또 보고서에 써 있는 내용이 정답도 아니고 최종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완전 100% 민간 기관에 불과합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 써 있는 것처럼 화두를 제공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가지고 각 정당에서 활용하셨으면, 그리고 각 언론사가 활용하셨으면, 그리고 모든 민간들이 개방적 참여로 이 화두를 더욱 발전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 본 것들입니다. 전체적으로 1번에서 12번까지의 100개 과제인데 이 안에 보면 세어보면 100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빼놨습니다. 우리 애 선생님 몇 개나 뺐죠? 적당히 뺐죠? 예, 적당히 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적당히 빼지 않은 내용들을 보죠. 첫 번째, 혁신주도 성장입니다. 대한민국을 보면은 자영업 중소기업으로 만들어진 경쟁, 소위 핵심 역량이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기업과 벤처기업과 같은 혁신주도의 국가 발전을 이룩하는 그룹, 그리고 여기는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권을 얻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 부분이 있죠. 각각의 이것은 총 GDP에 해당되는 부가가치고, 그 중에서 급여를 제외한 소위 남는 자본 잉여가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아다시피 진입장벽을 통한 이 이권 경제의 지대 수구 수익이 중소기업과 자영업 수익의 2배 수준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혁신이 없는 수익에서 자본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혁신에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공공을 줄여서 이동시키고, 이권을 줄여서 이동시키고, 그리고 경쟁을 소위 경쟁력 있는 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죠. 이 핵심에 있는 게 혁신주도의 성장입니다. 이런 혁신주도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는 안정입니다. 모두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죠. 1인당 1억씩 벌자. 그 결과는 우리는 모든 국민 대학생들이 꿈이 공무원이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23만이 공무원 시험을 보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1순위가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창업입니다. 이들은 80%가 실패를 해요. 그런데 왜 도전하느냐? 이 실패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이죠. 실패가 혁신으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지원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가 혁신 역량의 차이일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혁신 전략을 혁신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하자. 거기에 첫 번째가 규제가 네거티브 전환을 하고, 네거티브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규제 영향 평가를 실시간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걸 만들지 않으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구두선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지원하는 혁신의 안전망,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한 정직한 기업인들이 신용불량자가 안 되게 해주는 거죠. 대한민국이 잘못되는 무한책임지축에서는 유한책임으로 복원돼야 됩니다. 그리고 배임죄는 히틀러가 만든 죄죠. 이게 지금 형사로 실제 처벌되는 나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배임죄는 민사화되지 않으면 기업의 혁신이 저하된다. 그리고 혁신자본시장이 지금 대한민국은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이 혁신자본시장이 상업자본에서 투자은행 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혁신을 저하하는 것이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한다는 가불문화입니다. 이 가불문화에 대해서 저항의 의무를 확립하고, 혁신지향적 사회적 인센티브가 만들어져서 혁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당연히 공무원 시험 안 보고 창업하러 가겠죠. 그래서 혁신지향적 사회적 인센티브를 만들고, 대한민국에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가는 6대 비혁신 분야가 OECD 경쟁력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대 비혁신 분야, 우수 인재들이 몰려가는 분야를 개방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국가 전략을 장단기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이걸 이끌 스마트 정부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대한민국은 정책 투명성 133위, 규제 107위, 입법 효율성 131위, 죄송하지만 정치 분야의 성적은 대체로 세계 100위권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자체에서 개혁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IT와 결합하는 디지털 거버넌스로 가서 정부는 O2O 정부 4.0으로, 그리고 의회는 융합민주주의로 혁신하자. 자, 정부는 개별 부처의 사일로 형태에서 O2O 협력 부처로 가려면 우선 클라우드 공유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쉐어드 서비스 센터로부터 협력이 시작됐죠. 이런 협력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크리티컬한 보안 데이터들이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린 데이터가 분리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망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모르시겠지만 공무원 조직은 다 망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망분리 외부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 핏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90%가 영국은 개방 외부망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망에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이 망분리를 통해서 온오프라인의 1:1 대화하는 정부를 만들자. 융합민주주의는 신뢰 기술로 디지털 거버넌스를 만들면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일부 정책 결정은 국민들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서 직접 비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직접 민주제를 보완하는 대의민주제가 보완될 수 있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융합민주주의로서 국민의 참여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래서 행정 분야에서 O2O 정부를 만들고 제일 첫 번째 일은 클라우드 우선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이거는 컨트롤 타워 만든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으로 행정 효율을 해서 불필요한 행정 인력 등대를 줄이고, 이걸 전부 다 줄여가지고 이제 사회 안전망으로 가야죠. 정보 보안과 개방의 균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힐러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선거 공약입니다. 여기에 개인정보의 통제와 활용의 균형을 잡아야 되고, 지금 무조건 우리 통제돼 있죠. 여기 이제 의회는 블록체인 융합민주주의 도입해서 온라인에 국민 소환제와 국민 청원제가 도입돼서 통과되지 않는 법들, 서비스 산업 발전법, 이런 통과되지 않는 법들을 우리가 국민 청원제가 통과시키고, 통과한 법 중에서 잘못된 법들은 스위스와 같이 폐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가 확대된 실시간 스마트 여론조사가 있으면은 우리가 스마트 정부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외교안보 문제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북핵이 들어온 다음과 그 이전은 완전히 다른 전략이죠. 그래서 한반도 방어의 기본 지지자가 북한에 해구선을 제공하는 미국입니다. 이 미국과의 튼튼한 공조 하에서 중국을 다자틀 안에서 관리하고, 미중의 대립의 변수가 러시아가 되고, 일본은 우리의 전략적 자산으로 하는 이 동북아 역학관계의 재정립이 우리한테 제일 시급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추종 외교에서 이제는 탈북민, 3만 탈북민을 우리의 통일 자산화시키고, 탈북민들이 전부 다 지금 엔티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를 우리의 자산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전 세계에 있는 알타이어 어족의 글로벌 리더십을 우리가 확보하는 유라시안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에 국한된 지역 국가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허브 국가로 국가의 위상을 발전시켜보자. 이를 위해서 9대 전략은 외교안보의 기본 프레임을 구축하고, 스마트 국방과 사이버 안보를 만들고, 선통화 후 통일, 그리고 탈북민의 통일 자산화, 제2동포의 글로벌 한민족의 자산화, 그리고 글로벌 허브 국가 전략을 가지고 국방 안보의 거버넌스 개혁을 하고, 재난관리는 이제는 이 재난관리의 거버넌스 문제를 O2O 재난관리로 해결하자 하는 겁니다. 현재 그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에 가지고 있는 기후에너지 환경 전략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미 파리협약과 SDG에 의해서 우리가 액션 플랜을 내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현재 불량 국가로 찍혀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풀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가야 되고, 이를 위한 첫 번째, 이게 굉장히 타임레그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구조가 하나 필요합니다. 방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천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조정 허브가 필요하죠. 여기 이제 미세먼지, 온실가스, 재생에너지의 정책들이 필요하고, 환경 보존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O2O 환경 보존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에너지 복제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 이 전체를 좌우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지속가능 보고서와 사회적 인센티브가 연결되면 기업이 이 역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산업 생태계 혁신 모델을 보면은 대기업이 이룩한 한강의 기적의 효율에 이제 혁신이 들어와야 됩니다. 혁신은 벤처가 만들죠. 벤처, 창업과 산업벤처로 만들어진 벤처가 대기업과 개방혁신과 개방 플랫폼으로 순환하고, 여기 정부가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주고, 이 사회가 문화와 교육혁신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가는 산업생태계 전략일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질 좋은 창업, 모든 창업이 좋은 거냐? 창업이 많은 국가가 성장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질 좋은 창업이 많은 국가가 성장하죠. 자영업 창업이 많은 국가는 쇠퇴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질 좋은 창업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상생형 M&A를 통해서 대기업과 선순환되고 그리고 대기업과 공정거래 법 질서가 확보돼야 되고 벤처기업 특별법이 발전적 연장을 하고 지식재산을 탈추격형 융합산업으로 혁신하고 금융과 기업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이 우리 산업 생태계 7대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권력 분산에 대해서는 6개의 원칙을 잡았습니다. 집행에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방향을 잘 잡는 거. 뭘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역사와 환경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죠. 효율에서 혁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패를 지원해야 되고 집중해서 분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산시키되 분산하고 다시 융합하는 자율 조직화가 필요하고 폐쇄에서 개방으로 가면서 전문가 집단의 닫힌 조직, 수많은 원자력을 비롯한 무슨 피하 조직들을 전부 다 개방해야 되고 규제보다는 투명한 사후평가로 가고 제도에서 공유 가치로 우리가 이동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행정부의 개혁, 그리고 국회의 개혁, 입법부의 개혁, 그리고 사법부의 개혁들을 포함해서 특히 여기서 지금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검찰 권력, 저는 대한민국이 왜 불구속 수사 원칙이 사라졌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는 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권 다 분리되고 공직수사처 독립하고 다시 자치경찰을 만들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선 변호사 후보권 및 배심원자 확산을 하자. 그래서 여기 권력 분산에 대해서 저희들 10대 과제가 대통령 권력 분산과 청와대 개혁, 국회 권력 분산과 융합민주주의 확대, 중앙정부 권력 분산과 부처 이주의, 그 다음에 검찰 권력 이걸 분산시키고 국정원 개혁하고 여기 수사권 없애야 되는 거죠. 감사원은 국회 이관하고 정책감사 폐지시키고 언론 개혁에서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 협력과 경쟁에 재정 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국회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서 개헌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번째, 사회 통합 문제는 계층, 지역, 노사정, 이념, 세대 이 5대 분야를 통합시켜야 되겠죠. 자, 5대 분야 놓고 보면은 상생 발전을 위해서 우선 제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노동 유연 안정성을 확보해야죠. 그 다음에 임금 격차가 지금 2배까지 벌어진 것을 해소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미 렘 마이드너 협약에서 1940년대 스웨덴에서부터 했던 거죠.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라 이중거리 발전을 하자. 그 다음에 기업의 CSR을 사회적 공유하고 세대 간 갈등, 그다음 시민 정치 교육의 활성화, 역사의 자부심, 공유 가치, 선순환 국가 철학 이것이 우리가 사회 통합을 위한 8대 국정 과제가 되겠습니다. 8번째, 국가 정부 구조 혁신은 분산은 협력의 정부와 개방 공유의 정부, 공정 신뢰 정부인데 이를 위해서 책임 분권형 개방 거버넌스에 청와대의 역할에서 모든 오퍼레이션, 이 부분은 오퍼레이션입니다. 아까 부분은 구조고 지시를 문서화하고 수직 조직을 개방 축소하고 공유 협력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조정 허브인데 조정 허브는 기존에 있던 부처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산과 평가를 다중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별 부처가 지금 기재부가 사무관 레벨에게까지 개별 과제를 전부 다 예산 할당하고 있는 것을 실 단위로 확대해줘라. 그리고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하기관의 대신에 개방, 자율권을 주는 대신에 확실하게 개방해서 밑에서부터 통제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산하기관, 지금 보면은 부처마다 전부 다 밑에 기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독립기관화하고 서로가 공유하도록 한다. 크라우드 소싱으로 국민 참여하고 과도한 공시적, 지금 이 문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시적 정말 국가 비상사태라고 전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9번째, 교육 문제는 이제 앞으로 필요한 인재는 뭐냐? 추격형 인재는 스펙형 인간이었습니다. 각종 스펙을 쌓았죠. 근데 이 스펙형 인간의 반복되는 업무는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형 인재가 아니죠. 이젠 창조형 인재. 이 창조형 인재는 탈주격형 인재인데 이 탈주격형 인재상을 협력하는 괴짜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협력하는 괴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결국 사회와 분리된 교육이 아니라 사회와 통합된 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와 통합된 융합 교육의 핵심은 프로젝트 교육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지금 전 세계가 팀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 프로젝트 교육으로 이동하려면은 기존의 교육은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이제 온라인 무크로 가야죠. 근데 무크로 갔을 때 보면은 거기서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플립 러닝이 되고 이 전체를 다시 맞춰주는 것이 액티브 러닝이 되겠죠. 자, 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 사회 수요가 통합된 교육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학위 문제를 우리가 철폐해야 된다. 그리고 인재상을 협력하는 계제로 확립하고 팀 프로젝트 중심의 컨텍스트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이것을 보완하는 온라인 무크와 플립 러닝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액티브하게 연결되는 것이 메이커 교육과 기업가 정신이 연결되고 초중고 교육은 너무 많이 바꾸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만 마이너스 1년 당기고 중고를 합쳐서 5년으로 한다. 이것이 개혁안이고 산학의 역할에 대학이 어떻게 역할할 것이냐. 그리고 사교육 없애는 거 안 됩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만들자. 그래서 사교육 투명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학 자율성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계약을 해서 사실 우리 교육부는 역할을 대폭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학생,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10만 명 가까운 유학생들을 국가 전략 자산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은퇴 연령이 52세인데 은퇴 이후에 일하는 시간이 은퇴 이전 25년하고 같습니다. 25년이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 수요가 있다는 거죠. 사회안전망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모델이 뭐냐 이거죠. 스웨덴처럼 고조세 고복지냐 중조세 고복지냐 이 전체 모델에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국민 부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모델은 스위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지금 대한민국 수준에서 독일 스웨덴 모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 부담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만큼 더 부담해야 되느냐? 지금 25% 내외 부담에서 27, 8%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6%만 어디서 조달하면 된다는 거죠. 자, 6% 조달을 위해서 투명 조세 지출 낭비. 그래서 6% 조달하면 80조 정도면 스위스 정도 모델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조의 범위 확보를 위한 혁신이 없는 수익 과세와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 꼭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복지 목록을 만들어 보면은 이 선진국에서는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소위 취약계층 사각지대가 사라진 나라에서 있는 얘기지 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은 굉장히 이른 얘기죠. 그래서 이 복지 목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복지 목록 중에서 뭐를 우선할 것이냐 이것을 사회 참여로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국민의 선택 문제죠. 이 모든 걸 복지 목록을 따로 내놓고 너 할래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하자 그러지만은 조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얘기 조달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범위는 맥시멈 저는 8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복지와 재원을 연동하는 체계를 우리가 꼭 확립해야 된다.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조달 가능한 복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국민 참여로 복지 우선순위를 만들고 최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이게 제일 처음일 겁니다. 이게 제일 처음이고 우리가 논 빈곤율도 세계 최고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자리 안전망, 그리고 영유아 보호, 그 다음에 제한적 기본소득제. 그래서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대한민국의 저복지 수준에서는 굉장히 빠른 얘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 정책이 이걸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저소득층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탈추경 문제를 보면 우리는 GDP 대비 R&D 투자가 세계 1위입니다. 연간 20조. 근데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를 보면은 연구 이전 수익은 거의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고 이 전체 결과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가 R&D 체계죠. 이 문제를 보면은 연구 개발은 우리가 추격형 연구로서 안전 위주의 안전한 연구, 제가 쌀로 밥하는 연구를 한다 그럽니다. 쌀로 밥하는 연구를 하는데 이제는 실패를 지원하고 중복 연구를 하고 경쟁 연구를 하는 이런 탈추격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것이 K-다르파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문제는 우리는 시장에 분산되고 기업가 정신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장과 기술 이전과 창업이라는 투 트랙의 기술 사업화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파편화된 지배 구조를 우리가 합치는데 그것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조정 허브 형태로 합치자. 이것이 KOCS 제도입니다. 이래서 여기 내놓은 게 7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탈추격 혁신체제 전환에서 첫 번째가 거버넌스는 KOCS로, 그 다음에 창조형 연구개발은 K-다르파로, 그리고
탈출형 R&D 평가를 하고 투트랙 기술 사업화 그리고 기술 클러스터를 만들고 기업가 정신 시장을 만들라. 자, 마지막 과제가 됩니다. 12번째 전략입니다. 마지막 전략입니다. 우리 인구 문제죠.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일을 정리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8개를 만들었습니다. 액티브 에이징.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액티브 에이징.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실버텍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그 저출산 대책은 단순히 출산비 보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애 평균 애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으로 나옵니다. 평생 기대값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민 정책은 양적의 질적으로 전환해야 되고 긱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니어 취업 창업을 지원하고 시니어 사내 기업가 육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버 역량 재교육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 고령화와 어떻게 매칭할 것이냐 매칭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자, 제가 주어진 40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